안녕하세요. 장 팀장입니다. 내 아이가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발달이 늦다고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마케터가 만나는 찐 전문가, 아동 발달 전문가 유선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여쭤볼 테니까 천천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원장님께서 어떻게 아동 발달에 좀 관심 갖게 되시고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학교는 경영학과로 갔어요, 대학교를.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됐고, 이 아이들을 이제 잘 좀 아이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네네. 것도 학문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아동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과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으시나요? 네. 몇 살? 이제 10살이에요. 10살이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네. 그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아동 발달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 이 아이들이 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놀이로서 아이들 마음을 치료하는 이제 놀이 치료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이하는 장면들을 보고 이 아이의 놀이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왜냐면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이렇게 말로 자신의 문제를 마음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놀이는 사실은 언어예요. 네, 장난감은 단어이고. 그래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잇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저도 아이가 있는데 그냥 갖고 노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언어고 표현이었구나. 네. 전혀 몰랐어요. 저도 아이가 큰데도 네.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 때도 좀 엄마들이 잘 봐야겠네요. 그쵸. 근데 요즘에 약간 사회적으로 좀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도 논다고 하다 보니까 그 발달장애라는 이 단어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들이 이미 커서 이 아이들 육아에는 크게 아직 관심이 없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마케터 일을 하면서 유난히 이렇게 막 발달장애, 뭐 무슨 장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으면 사실 좀 마음이 속상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치료를 받으면 개선이 정말 될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발달 장애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 아이들이 발달 선상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발달이 늦거나 이제 발달 과정 중에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아니면 기능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큰 아이가 이제 12살이고 둘째가 10살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전혀 하지를 못했었어요. 큰 아이는 이제 뭐 말이 조금 느려서 언젠간 말이 하겠지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저 같은 부모님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발달 장애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보통 어떤 증상들이 보이는지. 발달 장애가 어떤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이제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관계, 의사소통, 이제 인지 발달 지연 그런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이제 발달하지 못한 것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장 팀장님도 우리 아이가 언어가 조금 느리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갔지만 그 시기에 말이 터지지 않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또는 이제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회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남자애들은 원래 느려 네. 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처럼 이 아이가 말이 문제가 있어서 느린 건지 그냥 남자애라서 느린 건지 뭐 이런 거를 잘 기준을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언젠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 아니면 행동이 느리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발달 장애라는 게 이제 발달 제 나이의 발달 속도에 맞지 않게 그런 상태를 지칭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좀 말이 느리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다 했을 거예요. 말 표현이 느렸지 네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못한 상태면 사실은 네.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이거든요. 말이 늦다라는 것이 표현 언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표현은 좀 느린데 얘가 엄마가 저거 갖다 줘, 저거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알아듣고 행동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언젠간 말이 터지겠지, 네네. 말이 터지겠지, 기다리면 해겠지 하다가 또 이제 어느 네네. 순간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말에서도 표현 언어, 네네. 수용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이 좀 느리더라도 수용, 이해하는 것이 괜찮으면 이제 기다려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보통 이제 24개월 전후로 말이 터지고 네네. 이제 36개월까지 좀 기다려 보거든요. 근데 24개월 이제 36개월까지 가는 동안에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또는 눈 맞춤이 전혀 안 된다. 눈맞춤. 제일 중요하죠.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빨리 이제 상담센터를 가시는 것들을 이제 네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늦어도 이해가 잘 되면 문제가 그쵸. 없다. 그쵸, 근데 그쵸. 이해도 못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자꾸 피하고 반응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 가서 이제 검사를 병원을 가시거나 이제 센터를 가시거나 가까운 네네. 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마스크를 쓰니까 뭐 언어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이렇게 언어 장애 있는 아이들이 좀 심리적인 문제가 큰 건가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네네. 없는데요. 아무래도 말이 표현이 늦거나 이해가 느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가져갔을 네. 때 가져가지 마라고 네. 빨리 말-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화가 나니까 행동으로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2차적으로 이제 네.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앞서서는 이제 뭐 언어가 느리거나 행동이 좀 느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이렇게 심리 문제로 좀 센터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어렸을 때는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언어가 이제 터지고 빨리 이게 말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잘 안 되면 뭐 심리 문제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심리 자체가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공격성 있는 아이들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아이 때리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때리냐, 왜 남을 공격하느냐, 그 기저에 이 아이 심리가 왜 불안하고 이제 힘든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손톱을 계속 물어 뜯었는데 이것도 그냥 진짜 불안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네네. 딱 손톱을 물어뜯으면 불안이다라고 이제 1대1로 매칭할 수는 네네. 없지만 보통 불안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원장님이 아동발달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또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네. 많아요. 그래서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골라봤어요. 제가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5살입니다. 잘못된 행동인 걸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데 말로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다가 큰 소리를 내면 무섭게 또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아주 잠시 말을 들어요. 하지만 그때뿐이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냥 참는 게 답일까요? 근데 이거 진짜 저도 너무 공감되거든요. 애기들은 뭐 꼬추로라도 때리지 마라 하는데 또 때려야 말을 들을 경우가 있으면 맞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 네네. 행동에는 반드시 아까도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네네. 이제 공격성, 뭐 때리는 행동을 예를 들었지만 네네. 사실 때리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네. 이런 문제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네.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끌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회피,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관심 끌기는 뭐냐면 엄마가 평소에는 반응을 안 해줘요. 바쁘고 뭐 네네. 육아하느라 아니면 뭐 일하느라 바쁘니까 엄마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인 떼쓰기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네. 엄마의 관심, 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긍정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왜 소리 질러야 말을 듣지? 이렇게 이해를 전혀 못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감이 네, 왜 좋은 행동을 하면 칭찬해 네네. 주는데 왜 그러냐? 근데 사실 좋은 행동이라는 건 어느 순간 일반화가 돼요. 얘의 기준이 이제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칭찬받을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은 행동을 네. 해야지만 칭찬을 그쵸, 받을 그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거든요. 뭔가를. 부담스럽겠구나. 그쵸. 계속 성적을 올려야 되는 네. 것처럼 차라리 못한 행동으로 네. 내가 혼나더라도 관심을 끌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사연도 조금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뒤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조금 들어봐야 하지만 관심 끌기의 행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정적인 관심 끌기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회피하려고 문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엄마가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너무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부를 회피하고 싶으니까 엄마랑 싸워요. 그럼 그 싸우는 순간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화를 내고 방으로 싹 들어가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마트에서 떼쓰기.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자기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원하는 청바지 사줘, 청바지 사줘, 이거 안 사주면 나 뭐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원하는 요구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안 돼, 안 돼라고 하다가 애가 계속 때렸으니까 결국은 들어주세요. 그럼 그 문제 행동은 전혀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사실 저는 그냥 버리고 갔거든요. 하도 네. 들어눕길래 아이 친구가 그런 아이가 있어서 마트만 가면 들어눕는 아이가 있어서 전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번 마트 가기 전에 구경만 할 거야 약속하고 갔는데 들어눕길래 그래 들어 누워있어 전 갔거든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오고 그 다음부터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서 저한테 이제 너무 세게 애를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하셔고 내가 너무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심리라는 게 사실은 사탕 3개 이상 주지 않잖아요. 딱 명확해요. 하루 뭐 2개 이상 주면 이빨이 썩어. 명확한 기준인데 심리는 아까처럼 내가 너무했나? 죄책감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지기도 하고 아니야 저거는 꺾어야 돼. 고집을 꺾어야 돼.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훈육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를 꺾거나 막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훈육이거든요. 가르치고 양육 안에서 얘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행동인 거죠. 근데 배우려면 일관되게.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전두엽의 머리가 네발달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사실 되게 때를 쓰면은 안 나가시는 게 낫죠. 어머님도 밖을 아예 안 나가는 왜냐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게 낫죠.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떼쓰는 걸 알면 엄마도 외부의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주시거나 그러니까 조절이 되다가도 집에서는 잘 자기가 조절하다가도 왜 밖에만 나가면 떼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대번에 엄마의 잘 읽어요. 엄마의 마음을. 그렇죠.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원하는 것들을 자꾸 조절, 여기까지 협상해서 조절하고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걸 말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평소에 좀 조절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네. 불안은 언제 올라오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측되지 않을 때, 불가능할 때. 하지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하느냐? 병원에 이제 가보면 다 환자 맞춤 치료 이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도 맞춤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환경, 뭐 친구의 환경,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